지금 어저께 대통령이 체포해서 지금 구금시켜놓고 맞습니다. 오늘 헌재를 열면 좀 안 되지 않나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오늘 2차 변론 기일에 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2차 변론 기일을 좀 연기해달라 네. 요청을 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아니야 당신 안 나와도 우리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관저에 있으면서 재판을 나가지 않으면서 좀 미뤄달라고 했다. 그거를 헌재가 아니요 우리는 우리 시간표대로 갑니다라고 얘기했다면 그나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쵸. 그게 아니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체포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공수처에 가 계시단 말이죠. 네. 그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몸이 두 개입니까? 아니면 공수처에서 지금 예 헌재 다녀오세요라고 해갖고 지금 풀어줄 수 있습니까? 그거 하지 않은 신체의 지금 자유가 구속되어 있는가? 법적으로 구속됐다는 게 아니라 신체의 자유를 이동의 자유를 지금 박탈당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 지금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어저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어제 15일이 체포영장 집행을 한 D-Day였구나. 왜냐? 14일 날 헌재 1차 변론을 잡아놨죠. 미리 예고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16일도 미리 예고돼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헌재는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를 보더라도 첫 번째 변론 준비 기일에 변론 기일에 그 피소추자가 나오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근데 첫 번째 그러면 재판을 진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1차 기일은 그냥 4분 만에 끝났거든요. 근데 헌재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두 번째 기일부터는 피소추자가 나오지 않아도 헌재가 변론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4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그 심리를 진행할 수 있었고 둘째 날부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딱 그걸 알고 그럼 15일 날 체포해 버린 거 아닌가? 좀 그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수처나 헌재나 뭐 어떤 거대한 자기들끼리의 심리적 심심상인 말 안 해도 아는 말하지 않아도 지금 표현해지 짬짬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인가? 뭐 초코파이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조금 사실 걱정했던 것은 관저에 있으면서 16일 날 그러면은 변론기일에 원래 계속 윤석열 대통령은 나간다고 예고를 했잖아요. 근데 가다가 체포영장 집행하면 어떡하지? 그걸 걱정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버리면은 15일 날 그게 그냥 결정된 게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야 이재명은 무죄 추정이고 윤석열은 유죄 확정이냐. 맞아요. 아니 지금 법원이 지금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재판 지연 그렇게 이거는 저 피고인의 권리입니다라고 다 받아주면서 심지어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처음 체포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가 지금 체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차 변론기일 못 나갑니다. 밀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지금 속도를 내야 할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일주일에 2번씩. 그렇죠.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에요. 2주일에 한 번씩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6개월 안에 끝내라고 돼 있는 선거법도 2주일에 한 번씩 하고 그것도 김동연 판사 2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도 뭐 선거 때문에 안 된다. 단식 농성한다 그러면은 다 빼줬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2년 반이 걸렸는데 이거는 이렇게까지 아예 이거는 헌재가 날짜를 집어가지고 그렇습니다. 2주에 한 번씩 5번 무조건 할 테니까 나오려면 나오고 말라면 말라.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나는 내 식대로 간다인데 그 내 식대로 가는 거의 목표점이 어디입니까? 이미 지금 결론을 정해두고 심리를 하기 전인데도 이미 결론을 정해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행태에 대해서 이거를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명백히 밝혀두고요. 또 하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덕수 총리 탄핵안 그거 어떡할 겁니까? 그거는 왜 속도를 내지 않습니까? 그거 빨리 결정을 해줘야죠. 151명이 의결 정족인지 200명인지 그거부터 일단 빨리 정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도 지금 내란은 있었지만 내란죄는 빼겠다 하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지금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음주운전 보는 거 아니다 이거죠. 기이한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된 게 이를테면은 내란을 방조했다라는 혐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거는 왜 이게 속도 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내란죄를 빼줬으면은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도 빨리 빼줘야 되겠네요. 반대로 네. 아니 민주당이 청구인 쪽에서 내란 죄를 제외를 했다면 그러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내란 탄핵의 기본 사유가 흔들리는 건데 자 그러면은 헌법재판관 재판소 재판관님은 지금 뉴스 안 봅니까? 그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그 항목을 드랍을 시켰으면 이거에 연동되어 있는 사건이 뭡니까? 한덕수 탄핵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죠. 한덕수 탄핵 우리가 빨리 심리를 해서 나라를 안정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가급적이면은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의 시간이기 때문에 법관분들을 존중하고 비난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정말 비난을 최소화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말 네. 이상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그런데 오늘의 헌재의 행태는 저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걸 떠나서 좀 네. 심하다. 네.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네. 일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대통령이 아니고 네. 일반 피의자라도 재판이 있는데 다른 재판 때문에 아니면 다른 건 때문에 맞습니다. 뭐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든지 네. 뭐 이렇게 하면은 재판 연기해 준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체포영장이 돼 있고 48시간 뒤에 그 구속 적부심 해가 뭐 구속영장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법조인들한테 알아보니까 그래서 만약 구속이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 네. 그렇게 해서 구치소에 수감이 된다면 그때는 그냥 그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으면서 맞습니다. 헌재는 또 나갈 수 있대요. 예. 근데 지금은 긴급 체포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네. 급박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연결해줘야 됩니다. 당연하죠. 근데 그것도 안 해주는 공수처에다가 공문을 보내시죠. 우리 저 피고인이니까 출석해야 되는데 좀 보내주세요라고 그런 노력 했습니까? 네. 안 하잖아요. 그럼 뭐죠 지금? 문영배 재판관, 그 소장 직무대행,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8분. 네. 좀 많은 분들이 온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네.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맞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는 법치가 통하고 있고 헌법 11조입니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런 느낌을 모든 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네. 그런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판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어저께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공수처 인근에서 분신을 맞아요. 시도한 분이 계셨다는 뉴스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망이라는 뉴스도 나왔는데 저희가 아침에 이를테면은 현장 이제 기자들이 정리한 내용을 저희가 좀 입수를 해서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예. 지금 위독한 상태다라는 기사를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원불상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이게 대충 정리해 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저희 경찰 쪽 취재에 의해서 우리 기자들이 나오는데 대상자가 59세 대전에 거주하고 계신 화물차 기사시고 네. 부인과 자녀 2명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병원에서 수술 앞두고 있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맞습니다. 일부 뭐 돌아가셨다, 뭐 사망 이런 기사가 그거 아닙니다. 지금 아니고요. 한강성심병원에 지금 네. 입원을 해 있는 것 같고요. 사건 발생 지점은 뭐 다 아시겠지만 과천 민원 주차장 인근의 그 산악지대다 이렇게 되니까 자주 가는 그 주차장 근처에 이렇게 막 숲도 있고 산 언덕백이잖아요. 민원실 주차장이 있고 이게 그 뒤로 가는 선관위 쪽으로 가는 길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천 정부청사 있고 뒤쪽으로 선관위가 그 뒤로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다 선관위 앞에 가서 또 이러셨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발견된 뭐 유류품 다른 거는 없고 그래서 이제 신원이 일단 불상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소화기를 이용해서 소방차가 출동을 해서 소화기를 이용해서 불을 껐고 지금 신체가 어느 정도나 많이 이제 상하셨는지 요거는 지금 아직 그 정확히 확인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분신 당시에 이제 몸에다가 부탄가스 4개를 철사를 묶은 상태로 이제 불을 붙였다고 하는데 부탄가스 이제 하나만 터졌다. 다행이었네요. 지금 불행 중 다행인데
뭔가 이건 그러니까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저희가 추정하신 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어저께 호송 차량을 타고 과천 그 공수처가 전국 과천청사 내에 5동에 3동인가요? 그 5동인가 있으니까 그걸 가는 걸 보고 아마도 어떤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한 것 아닌가 추정은 합니다. 이분이 어떤 유언이나 유서나 뭐 다른 글을 남기지는 않았으니까요. 장소나 이런 걸 했을 때. 그래서 이게 기사가 되고 관심을 모았거든요. 저는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게 이 기사에 붙는 댓글들이 너무 험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털에서는 댓글을 지금 막아놓은 상태예요. 저희가 이제 신 차장이 딱 봤던 시점에 또 기자니까 이렇게 캡처를 해놓는데요. 그거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어제 새벽, 또 어제 밤 뭐 이때 나온 건데 아무 의미 없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말 저런 댓글은 저는 정말 나쁜 댓글이라고 생각을 악마적이에요. 해요. 저거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게 좌파의 전형적인 화법이거든요. 제가 김어준 방송을 정말 어지간해서는 안 들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듣고 있으면 말입니다.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저렇게 잔혹하게 얘기를 할 수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저렇게 조롱하고 저렇게 경멸할 수가 있구나. 정말 우파는 그런 경멸의 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우파 스스로도 여태까지는 진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롱이 섞여 있어요. 고인의 제가 이제 봤을 때 전부 다 그냥 상가 조의를 표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무 일 없게. 저게 이제 돌아가신 줄 알고 초창기에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뭐 일단 생명의 지장이 없으니까 다행이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저렇게 했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애국 우파 100만 명 모두 분신합시다. 의지를 보여줘 대한민국 지키자. 모두 각자 위치에서 분신하자. 이게 뭡니까? 이렇게 놀리고 있어요. 그 어제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가 들어올 때 완벽하게 막아달라가 아니라 그럼 됐다 들어오라고 해라 라는 말이 지금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왜 들어오라고 해라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막는 쪽도 청년이고 경찰들도 청년인데 청년들끼리 상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거는 말입니다. 청년이 상해서도 안 되고요. 중년이 상해서도 안 되고 노년도 상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정말 그래서 어저께 정말 돌았던 짤이 뭐냐 하면은 그 솔로몬의 지혜 있지 않습니까? 누구 애냐 서로 싸움이 나니까 가짜 엄마는 애를 반으로 쪼개자 그러고 진짜 엄마는 그래 내 자식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살리는 것이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어제 기사에서 청년이라는 표현을 쓴 것 보고 맞습니다.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젊은 세대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렇게 휩쓸리는 거에 대해서 맞습니다. 관심과 함께 되게 안쓰러운 마음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참 서로 댓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인간에 대한 신뢰를 가끔씩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도 신뢰를 이렇게 떨어지게 그렇게 만듭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극소수겠죠. 극소수여야 하죠. 극소수여야 하겠죠.